안녕하십니까. 북경의 유도주 교수님의 50년 동안의 경험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상한론 임증지요, 그야말로 임상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경험을 요약해서 핵심 강령으로 삼은 내용을 지금 글자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강독에 대해서 한 명 정도만 들어도 저는 더없이 만족스럽고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기로 인한 병증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네 번째 역증이 되겠습니다. 이 역이라는 것은 거꾸로 거역한다는 의미로서 아주 그 안 좋은 사항을 초래하게 되죠. 수기로 인한 역증이 나타난다. 반대. 그 사람의 소변이 원활하지 않고 구중이 입이 번갈하고 그 나타나는 증상이 수역증일 때에 그 나타나는 증이 이와 같은 증이 나타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중이 번갈하고 희 음수하고 좋아해요. 물 마시기를. 그런데 물이 들어가면 즉시 토해낸다. 그런데 또 토해낸 뒤에는 또 목말라 한다. 이와 같은 증을 이름하여 수역이라고 한다. 그 나타나는 맥은 아주 팽팽한 현맥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수기로 인한 수음이 많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혀의 질은 담박하고 열이 없으니까 담박하고 설태는 수솔처럼 경면설, 마치 거울처럼 그와 같은 비슷한 형상인가요? 수솔, 반질반질한 물이 흐르는 듯한 수활한 있기를 나타낸다. 증후를 분석해 보면 이 증은 수기가 하초에 쌓여 있는 것이다. 하초에 수기가 쌓여 있어서 방광의 기화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변이 짧고 적어진다. 아울러 입 안이 번하고 부대끼면서 타오르듯이 번하면서 목말라하여 물 마시고 싶어 한다. 갈증이 나타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마시는 것, 그 음입한 들어 마신 물이 우정하게 된다. 선자는 돌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곧 머지않아 곧 이와 같이 해석을 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돌아서 머지않아 또 이것이 정체하게 된다. 마신 물이 곧 위에서 머무를 정체된다. 그래가지고 하초에 쌓이게 되어 이에 상화할 수 없어서 상화하여 위로 화작용을 하지 못하여 위로 상화하여 기화작용하여 진액이 되지 못한다. 상화하여 위로 화하여 올라가서 진액을 생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뭐뭇으로 써이다. 뭐뭐 때문이다. 뭐뭇으로 다다름으로 인해서인 것이다.
수기가 하초에 쌓여 있어서 도리어 위에 곧집 창을 위부를 범하게 돼요. 위가 이에 화강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 화하여 내리게 하는 기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마신 바의 물이 반드시 막을 거역한다. 마신 바의 물을 반드시 거역하면서 불수하게 된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차로 이로 인하여 물이 들어왔다 하면 바로 토해내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수역증이라고 한다. 이 증은 물을 마심에도 여전히 갈증이 풀어지지 않는다. 비록 구토를 하더라도 수의 음이 제거되지 않으니 수증중지 돌출자로다. 순자는 맑을 맑다라는 순자인데 물인데 물이 맑다. 여기서는 참으로 순수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수기로 나타나는 병증 중에 아주 돌출적인 것이다. 돌출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뜻하지 않게 퉁그러져 나오는. 돌자는 굴뚝돌, 갑자기 돌연히 할 때 구멍혈자에 개 견자가 들어갔네요. 구멍 속에 개구멍에서 불쑥 뛰어나온다. 갑자기 그래서 튀어나올 돌출, 갑자기 뛰쳐나온 것이 증이 된다. 치료 방법으로서는 양을 소통시켜줘서 진액을 화생하게 하고 거역하는 것을 끌어내려서 부역을 멈추게 하는 치료법을 쓴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오령산을 이때에 쓰면은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령산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이럴 때 꼭 한번 써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 나타나는 병증으로서 가을증인데 위에서도 가을증을 얘기했는데 위에서의 가을증은 비정상적인 돌출적인 그와 같은 가을증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을증은 무엇일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환자가 번가를 느끼되 능히 마실 수가 있다. 토해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전히 마신 뒤에도 여전히 또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이 소갈과 소갈의 모양상 소갈의 모양을 나타낸다. 소갈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갈증과 같다. 이때 나타나는 증으로서는 오직 역시 소변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변이 잘 통창돼서 방광의 하초의 수액대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설질이 담하거나 혀가 설질이 담하고 혹은 두툼하게 살질반 혀가 두툼하게 살지고 설태는 즉 수할합에 상동 서로 같지 않다. 뭐와 같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게 뜬구름없이 나오니까 서로 같지 않다. 뭐가 같지 않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증후는 수기가 방광에 쌓여 있어서 진액이 화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변이 원활하지 않고 구갈하고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증은 열로 인한 것도 아니요 건조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실로 모모로 인한 것이다. 수기가 뭉쳐 모여 있어서 진액이 엉김으로 해서 상승하지 못하게 돼요. 위로 받들어 이어내려가지 못하여 서생민 것이니 소위 수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 맥과 혀를 살펴보면
그 맥과 혀가 반영하는 것을 살펴보면, 즉 수기가 축척해서 생긴 증이라는 것을 거듭 의심할 수가 없다. 수축의 증이라고 변증함에 있어서 거듭 의심할 수 없다. 의심할 것이 없다. 확고하다 이 말이죠. 그 맥과 혀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에 수축으로 인한 증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처방이 안 나와 있죠? 여기는 수축인데 처방과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치법, 방약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네요. 바로 위의 기준에 의해서 수역증의 기준에서 똑같이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증이나 두근두근할 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수기로 인한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하는 증이 나타난다. 그 수기로 인한 계증에는 상초, 중초, 하초에 따른 3초에 따른 구분이 있다. 자, 첫 번째 상초 부분에 계증이 나타나는 것은 환자의 심하 부분이 영만하다. 뭔가 기가 거역하면서 그득 꽉 차 있는 느낌이 든다. 기가 위로 가슴을 치받는다. 기상충흉한다. 그로 인해서 심계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하면서 불안해한다. 이때의 맥상은 팽팽한 현맥이고, 혹은 고동을 치다가도 맥동을 하다가도 중지하는 결맥을 나타내기도 한다. 설질은 담하고 태는 수할하다. 설태와 설질을 잘 확인하고 살피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 증후의 원인은 수기가 심장을 능멸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이니 시작한다. 위로부터 위에서 시작한 이후에 심장에까지 미쳤다. 마침내 심장의 양이 군색할 군, 군박할 군, 억누를 군, 억누름을 받음에 군색하다. 이렇게 협소하고 답답하고 막히는 그와 같은 느낌이죠. 군색하다라는 말을 쓰죠. 구멍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억누름을 받음에 겁이 나서 겁하여 계증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맥은 현한이 수음을 주로 한다. 혹은 맥이 동하기는 하되 중지하여 결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심심의 양이 허해져서 하여금 심장의 율동이 실상하는 것이다. 정상을 잃고 상실하는 것과 같은 증이다. 자, 그래서 그 치법은 바로 위에 나온 그 수갈증도 이와 같이 이 방법으로 치료하면 되겠네요. 온보 신양 해주고 이수 강충 해주면 된다. 수기를 잘 소통시켜줘서 상충하는 기를 끌어내준다. 그 처방으로서 영계 출감탕을 사용하면 좋다 하는 제시였습니다. 다음에 중초 부분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심하 부분, 즉 위의 상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위의 상완, 밥통완자죠. 상완, 중완, 하완, 위가 있는 상완에 해당하는 부분에 계동불안합니다. 상완 부분이 위가 있는 상완 부분이 계동불안해합니다. 손으로서 눌러보기에 추안에 눌러보면 물소리가 롱록 들린다. 의성어죠. 록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것을 진수음이라고 부른다. 진수음, 진동하다. 물소리가 진동한다. 진수음이라고 한다. 진단하는 의의가 있다. 물소리를 통해서 살피는 진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혹은 심하가 비만하는 등의 증도 드러낸다.
맥은 현하고 태는 백하다. 백하다. 예, 수활하지 않고 여기는 좀 하얀 백태가 낀다는 얘기네요. 예, 증후는 위와 위를 보면 되고, 이럴 때 양을 소통시키고 물을 원활하게 수기를 원활하게 돌려주고, 예, 위기를 굳세게 해주고 음을 흐트러뜨리면 된다. 이럴 때 복령 감초탕을 사용해 본다. 예, 위기를 북돋아 주는데 복령 계지 생강, 여기서 생강이 위기를 북돋아 주는 작용을 하겠군요. 자감초. 복령은 이수 음을 사라지게 하고, 계지는 통양시켜주고 기를 끌어내린다. 생강은 위를 굳세게 해주고 음을 흐트러뜨린다. 자감초는 중을 화하게 해주고 허한 것을 잡아준다. 하초가 두근거리는 증상,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찬가지로 소변이 분리하고, 여기서는 배꼽 아래가 벌렁벌렁 불떡불떡 두근두근 한다는 차이점이죠. 혹은 기가 배꼽 아래로부터 상분해요. 위로 달려간다. 심흉에까지 달려가요. 치솟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 별민하게 해요. 별민. 아주 번민, 답답하게 한다. 답답할 민, 눈 아찔할 별.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정신이 긴장되게 하고, 공포를 일으켜서 죽으려고 한다. 하초의 계층이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맥은 현하고 현은 설태는 수활하다. 수기가 하초에 쌓여 있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와 기가 상박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된다. 그리하여 배꼽 아래가 두근두근 벌렁벌렁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때에 수기가 상충하기라도 하면, 수기가 충흉하게 되니 가슴으로 치고 올라가니, 음이 와서 양을 때리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음이 흉양을 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이 공포스러움을 느낀다. 공포스럽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별민 난감이로다. 정신이 어두울 별, 어둡고 답답하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난감하네 할 때 이 난감 한자를 쓰는 거예요. 감당하다, 견딜 감, 감당하기 어렵다. 제일 먼저 이수시켜주면 된다. 수기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고, 상충하는 기를 끌어내려주면 된다. 그 이수하고 강충하는 제재로서 영계 감초탕을 쓴다. 영계 감초탕. 하초의 비중을 둔 거네요. 하초에 복령 계지 감초 대조. 이 방은 중경 선생님께서 부탁했다. 감남수를 사용해서 약을 다려야 할 것을 촉구했다. 감남수라는 것은 흩뿌릴 난자로서 물을, 감남수는 로수라고도 하는데, 로수, 물을 드날릴 양, 뜨다 범, 물을 드날린다는 얘기죠. 드날리는 양범수라고도 한다. 강물 또는 하수 두 말을 취해서 큰 대분 중에 넣고, 큰 항아리에다 놓고 하나의 표주박을 사용해서 그 물을 고양도하, 높은 데에서 드날려서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중복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수면에 포말, 물거품이 일어나서 불주가 부대끼는
구슬이죠. 구슬처럼 흐르는 물이 만분 그 동이에 그득하게 끓어오르는 듯한 물구슬이 그릇에 가득하게 이같이 해서 한다. 이 방은 즉 영계 출감탕에서 백추를 덜어내고 대조를 더한 것이다. 원래 방제의 양은 영계 출감탕에 비해서 그 양이 많다. 대저 백출이라는 것은 그것이 옹색 막히게 해서 기기할까 염려된다. 기의 추기를 막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여기서 백출을 덜어낸 것이다. 대조를 더한 것은 염려해서이다. 복령의 삼리작용으로 인해서 스며들어 물을 뽑아내는 그 작용으로 인해서 진액을 손상시켜서 음을 겁박하게 할까 염려되어서 음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조를 넣었다. 하물며 또 대조는 또 비기를 도와주니 역시 그 기세상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감람수를 사용해서 약을 끓인다는 것은 수한의 사기를 물에 차가운 사기를 돕지 않는 것에 있다니 물에 차가운 기를 날려서 수한의 사기를 몸 안에 있는 수한의 사기를 북돋지 않는 데에 있다. 이런 이런 차간 그것을 물을 많이 날려서 했을 때에 그 물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산소가 많이 흡수가 되고 거품화시켜서 거기에서 양기와 산소를 흠뻑 머금게 해서 그 안에 정체되어 있는 수한의 사기로 하여금 활성화되게끔 하는 의도가 담겨 있나 보죠. 그 다음에 비증 막힐 비 꽉 막히는 증상이 온다. 역시 환자는 소변이 분리하고 입이 건조하면서 마르고 심하가 비만하다. 비증입니다. 심하 비만한 증이 나타난다. 맥이 오는 것이 현하고 설태는 수활한 태다. 활 매끄러울 활주로 할 때 활자죠. 심하가 비만하게 되는 병의 기미는 대부분 비위의 기기가 승강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실조해서 그 조화를 상실해서 이르는 것이다. 본증은 심하가 비하고 소변이 분리하면서 겸하여 입안이 조갈함을 드러내고 설태가 수활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수비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수비가 가해진 것이고 그 기타는 아니다. 그러므로 진단상에서 수비라고 해야지 기타의 증은 아니다 라고 해야 한다. 양기를 소통시키고 수를 원활하게 돌려주고 기를 행하게 해주고 막힌 것을 소통시킨다. 오령산에 생강과 지시를 더한다. 자, 왜 생강과 지시를 더했을까요? 오령산을 써서 양을 소통시키고 소변을 원활하게 해서 수사가 머물러 있는 것을 구축 몰아낸다. 지실과 생강을 더해서 심하에 막혀 있는 비기를 소실시킨다. 바로 지실이
심하의 비기를 풀어 녹여내는 데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실과 생각이 지실이 그와 같은 의도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살피건대 중경의 원방은 원방인 오령산 그 위치에다가 오령산 위치에다가 다른 약을 더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중경은 원방에서 오령산 위치에 다른 약을 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임상에 임해서 지실과 생강을 더해봤더니 아주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기록해서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다. 대단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실과 생강을 넣어서 그 심하의 비기를 녹여내는. 8번째, 설사증이 나타난다. 설사증. 대변을 설사로 쏟아내리는 것이 물과 같다. 반면에 소변은 도리어 짧고 적으면서 원활하지 않다. 대변으로 쫙쫙 물대변을 쏟아내는 반면에 소변은 오히려 짧고 적고 원활하지 않다. 장이 울지만 복이 배가 아프지는 않다. 아프진 않아요. 입이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하기도 한다. 물을 마신 뒤에는 곧 설사를 한다. 설사를 하고 나서 또 다시 물을 또 마시게 된다 하는 것이 본증의 특점이다. 그 설태는 수활하고 맥은 현하면서 가느다랗다. 가느다래요. 현세해요. 가느다랗다는 건 뭐예요? 기가 많이 쇠해졌다는 얘기겠죠. 기와 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증후를 분석해 보자면 이 증은 수와 습이 안으로 왕성하여 비기가 운수하지 못함으로 해서 비기가 수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르게 되었다. 청탁이 실판하게 이르렀다. 청탁을 판별해내는 능력을 나눌판자죠. 판단하다 할 때 판. 그래서 판사할 때 판결하다 할 때 판이 판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칼을 사용해서 반을 싹둑 잘라서 결정짓는다. 판결하다, 판사할 때 판자가 판결을 나누는 것을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청탁을 구분해내는 그 판결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왜? 바로 수와 습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이 비의 운수 능력이 떨어져서 그리하여 수기가 대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위에서 운화시키지 못하니까 청탁 실판. 수곡이 나누어지지 못하여 진액이 화생되지 못하고 맑은 양이 오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갈하고 마시고자 한다. 차이우사라. 버금 또다시 마심에 또 설사하게 된다. 자, 이럴 때는 비기를 굳세게 해줘야 되겠네요. 비기를 굳세게 해줘서 습을 스며들어 새나가게 빠지게 수기를 원활하게 하고 청탁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창출 오령산이다. 즉 오령산 원방에다가 창출 일미를 가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증강시키게 된다. 이수하고 물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습을 말려주는 공효를 증강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설사가 아니라 비증이네요. 감출비, 비밀, 비비비, 감추다, 보관하다. 비증이죠. 변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드러나는 바에 의거해 보면 대변이 비결해져요. 단단해지고. 그래서 여러 날 만에 한 번씩 대변을 보고 그 단단한 것이 마치 양의 똥과 같다. 아이고, 대단히 양과 염소. 입안이 건조하고 소변이
단소하여 원활하지 못하고 하지가 부어오르는군요. 하지 부분이 다리 부분이 부종하게 된다. 그래서 자각 증상이 있다. 기가 심하로부터 위로 치받는 상충하는 그 자각 증상이 있게 된다. 즉 심계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두훈 머리가 아찔 깜깜해지는 흉만하고 가슴이 그득 기가 짧아지고 숨이 헐떡이고 짧아지는 것이 발작한다. 기단이 발작한다. 설질이 비반 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질이 비반 두툼하게 설지고 단박하면서 고운 그런 때깔을 나타내고 설태는 수활하고 맥은 현하면서 침하다. 여기서 또 침이 나오네요. 현하면서 침한 맥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세밀하게 체득해내는 것이 이게 관건인데 그것이 노하우겠죠. 자, 왜 이런 것이 생길까? 변비증이 생길까? 이 증은 설사증과 더불어 병리상에 있어서 바로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의 문제이면서 두 양종의 증후를 출현하는 것 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한 개의 문제에서 하나는 설사로 돌변하고 하나는 변비증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된다. 수비라는 것은 바로 수기가 정체하여 진액을 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바로 우리 몸의 장과 위가 적시는 윤유해짐을 적실유 윤유하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변이 비결불통하게 된다. 지금 그 주증을 살펴보면 일파 한 물결의 수증이다. 바로 수기에 의한 증이다. 따라서 명령하기를 수증으로 인한 비증이다. 수비라고 한 것이다. 또한 수사와 더불어 서로 대응한다. 인하여 따라서 체현에 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는 변증 사상을 구현한 셈이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소통시켜줘야 돼. 우선 우리 몸의 양이 따뜻하게 덮여서 잘 돌아가게 그럼으로 해서 진액이 행한다. 통양시켜주는 거. 그래서 기가 진액을 화하게 되면 대변이 나오는 것이다. 통양시키는 것이 가장 관점이 되겠네요. 그 해소 방으로서 영계 출감탕과 진무탕 두 개의 방을 교체해서 복용한다. 와, 그렇군요. 참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같은 낮은 사람이 영계 출감탕과 진무탕 두 방을 교체로 복용한다. 그래서 그 수십 개의 이른 뒤에 즉 이변이 통창하게 된다. 변비 등의 증이 영인이 해한다. 영인이 해요. 맞이할 영 칼날을 맞이하듯이 풀어진다. 칼로 착착착착 해서 처분되듯이 그냥 해결된다. 영인이 해라. 칼날을 맞이하듯이 풀어진다. 대저 소변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하는 것이 대변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것이 있어 소변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대변을 실하게 하는 법, 대변을 실하게 해주는 법, 이것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소변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해서 대변을 견실하게 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소변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미사인 오수여귀리요. 자, 여기는 우리가 보통 그 소변을 원활하게 해서 대변을 견실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변비증인데 변비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변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를 다스리는 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미 사인 오수 여위리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결미. 이와 같은 법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작지 않으니 오수 여위리요.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는가? 누구와 함께 할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 변비를 고치는데 소변을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변비가 고쳐지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진무탕과 영계출감탕을 교체로 복용시켜 수십제를, 이거 보통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째 수기로 인한 골증이다. 권력증이다. 나타나는 증이 심하가 개동해요. 두근두근 벌렁벌렁 동자가 붙었다는 것은 보다 더 고동친다는 얘기죠. 문지함에 이렇게 눌러보면, 만져보면 손에 벌렁벌렁 하는 게 응해온다. 심하에. 혹은 심하가 비만, 그득 꽉 차서 답답하고, 수족이 손과 발이 걸랭하고, 골증이에요. 골증. 맥이 오는 것은 현하고, 설태는 수활하다. 목 운동을 좀 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목이 뻣뻣해요. 운동도 하면서. 자, 이 수골증, 아주 어려운 증이네요. 이와 같은 증이 나타나면 이거 참 수족이 걸랭하고, 심하가 개동하고 벌렁벌렁 손에서 벌렁벌렁 하는 게 느껴지고, 심하가 답답해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와 같은 증상일 때 이거 당황하게 되고 그렇겠죠. 이럴 때에 이게 왜 생기는 것인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이 증은 바로 수의 한기가 위에 있는 것이다. 위에 수한이. 그래서 그 수의 한기가 위기와 더불어 상박한다.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하가 개동하는 것이다. 또한 수의 한이 저할 양기를 틀어막아요. 양기를 틀어막아서 사지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니 수족이 걸랭하는 증이 나타난다. 즉 원인은 가운데 중심 위 부분이 수기가 꽉 차서 그것이 위기를 묶어서 닫아막아서 양기를 펼치지 못하여 사지까지 채워주지 못해서 수족이 걸랭하는 증이 생긴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걸이라 한다. 수기로 인한 골증이다. 걸랭증이다. 이럴 때 중정 선생님께서는 복령감초탕을 사용했다. 복령감초탕. 그래서 위를 굳세게 하고 음을 흐트러뜨렸고 통량행기시켜서 매번 좋은 효과를 획득하셨다. 중경 선생님의 치험례를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네요. 그러니 경시해서는 안 된다. 복령감초탕을 사용하는군요. 간단한데 복령감초탕이 위기를 해소시키는 산음하는 음을 흐트러뜨리는 복령과 감초와 생강이 들어갔었죠. 여기에 생강이. 안컨대 살피건대 이 증에서 양이 허한 기미를 또 함께 끼게 되면, 기미가 있는 것을 같이 곁들이게 되면 기다려야 된다. 수기가 제거되고 음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린 뒤에 양이 허하니까 이어서 보양지품, 양을 보충해주는 품을 사용해서 해야 하니 이것이 실로 아주 상책 뛰어난 해결책이 된다. 여기에서 양이 또 허한 기미가 있을 때는 일단 수기를 제거하고 음을 사라지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보양지품을 가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또 그 발열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서 발열이 일어나면 이게 참 첫 번째 발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데, 이 발열의 원인이 수기가 울결함으로 인해서 오는 발열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수기가 울결해서 발열이 생긴다. 수기가 울결했는데 열이 난다는 얘기죠. 상한론 제28조에 계지 거계 가 복령 백출탕, 계지탕에서 계지를 제거하고 복령과 백출을 첨가한 탕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발열, 이것은 바로 중경 선생님께서 특별히 수울로 인해서 발열하는 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중경 선생님께서 특별히 수울 발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자는 위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계지 거계가 복령 백출탕, 이것이 바로 수기가 울결되어서 나타나는 발열증을 치료하는 것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풀어서 안내해주는 유 교수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본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으로 외증으로는 두한강통이 있어요. 두한강통이 있고 흡흡 발열하고 흡흡 하면서 발열하고 땀이 안 난다. 땀이 안 나는 그와 같은 태양표증의 증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흡흡 발열하는 태양의 전기가 울결하여 펼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외증으로는 태양 울결증이 태양표증, 두한강통, 흡흡 발열 무한하는 태양표증의 형상을 갖추고 있고, 또 안으로는 심하만 하면서 미미하게 아파온다. 미미하게 아파오. 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소변 분리한 수울 기결, 수기가 울결하여 기가 맺히는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밖으로는 태양표증, 안으로는 수기 울결증을 동시에 심하, 만, 수변 분리하는 그와 같은 두 개의 증을 외증과 내증을 함께 겸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안과 내외증을 종합하여 내외증으로부터 종합해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기가 맺혀지고 양이 울결하는 근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가 맺혀지고 양이 울결하는 근원이 산생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소변이 분리한 이 하나의 증에 있다. 하하. 그 약물증, 태양표증 그것조차도 이 소변 분리 하나에 관계되어 있다. 기가 맺혀지고 양이 울결하는 근원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바로 소변 분리라는 이 한증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변이 분리함으로 인해서 즉 수기가 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도 또한 반드시 맺히게 된다. 기가 맺혀지면 양도 반드시 빽빽할 울창창 아주 빽빽하게 우거져 있듯이 막혀 있는 상태죠. 울결된다. 울결되는 이상의, 울결하는 이상의 여러 증이 곧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치료할 때는 만약에 조부주 한다. 잡을 조,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조불주, 집중하지 않는다. 무엇에? pay attention, pay special attention to,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즉 소변이 분리하다는 이 근본 증후에 특별히 관심을 쏟지 못해서 망령 때의 한하 등의 법을 사용하게 되면, 망령 때의 땀내고 쏟아내리는 등의 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도로 무공하게 될 것이다. 이거 진짜 이런 상황일 때 진짜 이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되겠네요. 도로 무공, 한낱도, 맨손도, 수고로울로, 한낱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다. 도로 무공이.
그러나 본조문에 있어서의 흡흡 발열한다는 것과 소변 분리는 동 71조문에서 말한 맥이 부하고 발열하고 소변이 분리하고 하다고 한 것과 양증이 두제의 증이 흡사 같은 것 같기는 하나 같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 섞어서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조에서 흡흡 발열하고 소변 분리하다고 한 것은 같은 제71조에서 말한 맥이 부하고 발열하고 소변 분리하다라고 한 것과 두 증이 흡사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 섞어서 혼동하여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71조문에서 말한 오룡산증은 표사가 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른 것이다. 표사가 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른 것이고, 오룡산 71조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증에서 발열무한한 것은 즉 맥이 부하는 것을 표출 드러내지 않는다. 도리어 발열무한한데 맥이 부하지 않다. 이것이 차이점이네요. 맥이 부하는 것을 표출하지 않아요. 도리어 본증에서 흡흡 발열 소변 분리 이럴 때에 그 표양증인 듯 하면서도 그 정작 여기서는 맥이 부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수에 울결한 기가, 수가 울결하여 울울하여 기가 맺혀 있는 연고이다. 맺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밖에 복약, 약을 복용하는 요구상에 있어서 또한 서로 같을 수가 없다.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이 71조의 약 뒤에는 다음 71조의 그 해당방 약을 복용한 뒤에는 다음 난수하고 한출유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다. 복용한 뒤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땀이 나오면 땀을 내야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조문이 있다. 71조문에. 즉 이것은 바로 해표, 치료함이 해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따뜻한 물을 마시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28조에서 약을 복용한 뒤에는 즉 요구한다. 뭘 요구하느냐? 소변 이즉 유한다. 소변을 원활하게 하면 낫는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치료하는 것이 바로 수기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니 가히 알 수 있다. 그 앞에서 말한 그 하나는 표사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이것은 표사가 없는 것이니, 표사가 없기 때문이니, 하나는 표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는 표사가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비하여 분석해보면 곧 두 조문이 다른 부동한 것을 이미 소연하게 얕게 할 수 있다. 이미 훤하게 마치 들어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 같이 그 차이점이 훤히 소연하게 드러난다. 본조가 두항 강통함과 흡흡 발열하는 것이 있는 것이, 두항 강통과 흡흡 발열함이 있는 소위가 본조에서의 두항 강통과 흡흡 발열하는 것이 있는 까닭은 뭐뭐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 수기가 울결한 이후에 태양경의 기로 하여금 곤경에 처하고 빽빽하게 막히게 분리하게 해서 곤물 분리하게 한 것이니, 이것은 뭐뭐카 밖으로부터 풍한의 사기를 받아서 생긴 두항 발열증과는 두통 발열증과는 즉
경연 유렬이라. 아주 멀리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밖으로 풍한의 사기를 받아서 생긴 두통 발열증과는 아주 경연하게 구별이 있는 것이다. 즉 본조에서 그 두한강통하고 흡흡 발열함이 있는 소위는 바로 수기가 울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른 것이다. 이루는 것이어서 태양의 경기로 하여금 본을 분리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이. 이거는 외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기가 울결함으로 인해서 두한강통 흡흡발열을 일으키게 한다. 아하. 이런 사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두한강통 흡흡발열이 외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외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기가 울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맥 또한 부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잘 짚어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섣불리. 그래서 상한론에 있어서 이증이 흡사 표증과 흡사한 문제가 있다. 문제에 있어서 상한론에서 이증이 흡사 표증과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는 상부지차초라. 오히려 여전히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 외에도 또 많다. 바로 제 131조에 결흉자 항력 강하다 라고 한 것과 또 152조의 10조 탕증과 10조 탕증에서 또한 두통과 직직 한출함이 있는데, 두통하고 직직 한출함이 있는데 그것은 실로 수사가 관리 아래에 맺혀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수사가 관리 아래에 맺혀 있음으로 인해서 저에 막고 막는다. 기기가 승강하는 것을 막아서 영혈과 위기로 하여금 운행함이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10조 탕증에서 있어서의 케이스와 131조에 있어서 결흉했을 때의 항력 강한 그와 같은 증, 이와 같은 것들이 그 혼동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내용이어서 잘 구분해서 변별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만 본증의 표현은 또한 확실히 사람들로 하여금 롱이 쉽게 발생하게 한다. 무슨 문제를 발생하느냐? 해표와 공리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잖아요. 네. 본증에서 나타나는 이 증만 봤을 때 자칫 섣불리 표증인 줄 알고 확실히 사람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해표와 공리하는 그 잘못 착오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정 선생님께서는 마치 사호 흡사 일찍이 예견하는 바가 있으셨는지, 미리미리 내다보는 그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그는 바로 그 문장을 기술하는 사법상에서 참혹 그 아주 뛰어난 장인 정신을 갖추었다. 어떻게 갖추느냐? 그는 먼저 계지탕을 복용함에 계지탕하고 혹하지라 하는 것에서부터 두항강통하고 흡흡 발열하고 무한하고 심화 만미통한다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구절을 이르기까지의 일단의 문자를 파자는 뭐뭇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는 먼저 뭐뭇을 가지고 복계지탕 혹하지라는 구절에서부터 내 두한강통 흡흡 발열 무한 심화 복 미통 여기까지 일단의 문자를
기록했다. 사제 전두 그 앞머리에 기록해놨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곤혹 불해 혼혹하여 곤혹에 빠져 이해하지 못함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었다. 면하기가 어렵다. 전두에다가 적어놓음으로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곤혹에 빠져 이해하지 못함을 발생하는 것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 밑에서 긴접하게 바로 그 뒤에 긴접하게 또 적기를 소변 분리자 라는 5글자의 진언을 적었다. 소변 분리자 5글자의 진짜 말을 적어냈다. 그래서 바야흐로 땀내고 하지시키는 것이 무효하다는 효과가 없다는 원인과 기가 울결하고 기울 양억 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탑출해내었으니 지적해내었으니 여기는 아주 이 해석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네요. 이때에 비로소 독자의 안광으로 하여금 활련 개랑하게 하였으니 자유 유암 화명하야 하고 우일촌하는 의경에 이르게 하였다. 자, 이게 아주 예민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다만 본증에 대한 표현은 또한 확실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해표와 공리시키는 착오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쉽게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중경 선생님께서는 흡사 일찍이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이 있으셨는지 그가 그 글을 써내려가는 법상에 있어서 잠옷 아주 뛰어난 재능의 장인 정신의 마음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먼저 복계지탕 혹하지라는 구절에서부터 내 두항 강통 흡흡발열 무한 심화 만미통에 이르기까지 일단의 문자들을 전두에 앞머리에 적었는데 이것이 독자로 하여금 곤혹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발생시키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좀 곤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긴접하게 바로 긴밀하게 그 뒤에 이어서 또 적기를 소변 분리자라는 5자라는 진언을 적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모못에 대하여 한시키고 하시키는 것이 발한시키거나 하지시키는 것이 무효하다는 원인과 기가 울결하고 양이 억제되어서 생겨났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시해냈다 이 말이죠. 제시해냈다. 그 이제 소변 분리를 통해서 기기 울결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소변 분리를 근거로 해볼 때 이것은 기기 울결, 기울 양억에 의한 증이지 하지시키거나 땀내는 것은 무효하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드러내준다. 여기에 가서 비로소 독자로 하여금 안광이 화려하게 개통 밝아지게 해주니 그 안에 스스로 유암 화명 하야후 일촌이로다라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버드나무 암 어둡고 버드나무 어두움에 꽃이 화하게 피니 또한 한 마을이로다. 버드나무 암암 한가운데 꽃이 화창하게 피니 또한 하나의 화려한 마을이로다 하는 그와 같은 경지가 있게 된 것이다. 계지, 거계, 가, 복룡, 백출탕은 바로 중경 선생님께서 수울로 인하여 수기가 울결하여 발열하는 그 증을 치료하는 주방, 아주 핵심 방이 된다. 계지, 거계, 가, 복룡, 백출탕. 대단히 뛰어난 방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통쾌하게 이해를 하죠. 청인 오겸은 불계의 기리하여 그 기미의 이치를 맺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못하고 했다는 뜻입니다. 경솔하게 주장했다. 작약을 제거하고 계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작약을 제거하고 계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즉 조성하게 된다. 본방과 오령산증을 서로 혼동하게 된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파괴 중경 일방일의한 것이니 중경 선생님이 한 방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괴한 것이니 바로 그 구절 밖으로 가지를 생하게 하는 폐단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 문장을 표현해 내놓으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말이. 이 청나라 사람인 오겸이 잘못 병기의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금 유도주 교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오겸은 경솔하게 주장했어요. 작약을 제거하고 계지를 제거하지 않았어야 된다. 계지 거계 탕이잖아요. 계지 거계 가 복룡 백출탕이니까 여기에서 작약을 제거해야지. 작약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작약을 제거하고 계지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즉 본방과 지금 여기서 말한 본방과 계지 거계 가 복룡 백출탕이죠. 본방과 더불어 오령산증을 서로 혼동하는 것을 조성하게 된다. 결국은 본방이 오령산과 거의 가까운 증입니다. 혼동을 가져온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오계는 기미의 이치를 제대로 연계하다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작약을 빼고 계지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즉 그것은 본방과 오령산증을 서로 혼동하게 하는 것을 조성하게 되고 그것은 마침내 중경 선생님의 일의한다는 그 뜻을 파괴하는 것이 되니 마침내 그 구절 밖으로 또 다른 가지를 피어나게 하는 폐단이 있게 된다. 본방의 종지는 통량을 시킴에 양기를 섞이는 것이 온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이 소변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소변을 이롭게 해서 수기로 하여금 빗자죠. 수기로 하여금 울결하지 않게 하여 마침내 양기가 통창하게 하는 것이니 즉 재증이 저절로 풀어진다는 것이다. 소변만 잘 통하게 하면 양기가 저절로 통창해지게 된다. 수기울결증이니까. 자, 그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치료했다. 유아무개라는 여자 53세 낮은 열이 물러나지 않는다. 낮은 열이 제거되지 않는다. 저열 불태. 낮은 열이요. 고열이 아니라 낮은 열이 물러나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즉 37.5도 좌우로 배회하는 것이 이미 2개월여에 걸쳐서 또한 겸했다. 위완이 밥통이 달만하고 그득하고
두부가 항부가 목부가 구급 경직 구급 쾌적하지 않은 증을 정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는지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 맥을 보매 맥이 현했다. 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혀를 보니까 반대하다. 살지고 혀가 크다. 그 다음에 그 설태는 수활. 설태가 수활하고 욕적 물방울 흐르듯이 한다. 그래서 이에 뭘 물어봤느냐. 소변을 잘 보시는지요? 소변이 잘 나옵니까? 했더니 자칭 단삽하고 짧고 거꾸로 오며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부진지감이 있습니다. 끝마치지 다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제28조 바로 위에서 말한 그 조문의 정신과 결합해서 변증하기를 이것은 수기가 울결하여 양이 억울해져서 양이 억압받아서 발열하는 증이라고 했다. 증이라고 변증했다. 이에 열을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수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니 바로 계지 거계 가복령 백출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공복 이제함에 즉 소변이 통창하고 저열 등의 증이 그에 따라서 저절로 해결되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게 저열증이라는데 저열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열증이 아니네요. 37.5도 좌우. (37.5도가) 이게 사람의 평균 체온이 얼마가 정상인가요? 이걸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저는 38도, 39도 하면은 이게 고열인데 37.5도면 이게 정상 체온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열이 물러나지 않았다. 2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열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소변을 이롭게 했더니 저열이 해소됐다. 저열이 해소됐다는 얘기는 조금 온도가 올라가졌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고인 말씀하시되 사실이 실질적인 일의 실질이 승어 웅변이로다. 웅변 말 잘하는 것보다 낫다. 일의 실질이 말로 떠버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에 실천적인 검증과 증험을 멀리한다면 떨어진다면 분리하고 단지 의지할 빙 주관적인 상상에 의지해서 사담 원문적 착오 사치스럽게 말한다. 원문을 사치스럽게 말하는 착오. 원문의 착오를 사치스럽게 말하여 선유 불분자 분자는 실패하다 분사자 이를 그르치지 않을 자 불분자 이를 그르치지 실패하지 않을 자 드물다. 즉 어찌 그치겠느냐. 거작해야 한다는 일설에 그치겠는가. 그 오겸 선생이 거작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그 잘못에 그치겠는가. 더 큰 잘못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말로만 떠들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 만약에 실천적인 검증과 증험을 떠나서 단지 주관적인 상상에 의지해서 원문의 착오를 사치스럽게 말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지 않을 자가 드물도다. 그러니 어찌 거작해야 한다는 그 한 말에 그치겠는가.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진다. 이념한 바의 상한론 조문은 모두 송나라 본에 의거했다. 아이고 거의 2시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작 출감탕에 대한 탐색과 발현, 영작 출감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영계 출감탕이었는데 영작 출감탕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제 글을 같이 읽어준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무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